오늘은 챕터 6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은 이제 그 오르가닉 리액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챕터 3, 4, 5에서 했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오르가닉 리액션의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챕터 6부터는 유기화학 2, 2학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르가닉 리액션을 크게는 한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에디션 리액션이 있고, 이 에디션 리액션이라 하면 두 개의 리액턴트가 반응을 통해서 프로덕트는 하나의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틸렌과 HBr 챕터 6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두 개의 리에이전트가 반응을 통해서 브로모 에탄이라는 하나의 싱글 프로덕트를 만드는 두 개의 리에이전트가 에디션이 된 것이죠. 그런 반응이 있고, 이 에디션 반응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있고요. 이것은 역시 반대이기 때문에 싱글 리에이전트가 두 개의 프로덕트로 스플리팅이 되는, 예를 들면 에탄올에서 리버서블 하긴 하지만 애시드 촉매하에서 에틸렌과 물 두 개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오르가닉 리액션에서는 좀 더 에디션 반응이 많은 경우를 찾기라고요. 역시 이제 전체 4개 중에 서브스티션 반응도 에디션 반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런 반응 패턴인데요. 리에이전트가 2개, 그리고 프로덕트도 2개가 돼요. 단지 하나의 리에이전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른 쪽 리에이전트로부터 일부분이 서로 애텀이나 펑셔널 그룹이 익스체인지가 되는, 그래서 서브스티션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성의를 내리고 있어요. 메칠 아세테이트하고 물이 애시드 촉매하에서 반응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메톡시 그룹이죠. 이렇게까지는 메칠 에스테긴 하지만 그래서 OCH3가 알코올이 되었죠. 이때 알코올은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으로부터 CH3가 서로 익스체인지가 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는 서브스티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좀 특수한 반응이긴 하지만 리어레인지먼트 리액션 마지막 4번째가 되겠네요.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은 분자 안에서 예를 들어서 OH 그룹의 위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본에 있다가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을 통해서 여기는 카보닐이 되었고, 반대로 여기가 두 번째 카본이 OH가 되는, 즉 본드라든지 특수한 애텀의 위치가 리오가나이제이션이 되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4가지 반응 형태 중에서는 에디션 반응과 서브스티션 반응이 오르가닉 리액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오르가닉 리액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2학기까지 쭉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리액션 메커니즘이라 하면 그 4가지 형태의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물질인 리에이전트로부터 최종 프로덕트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스텝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유기화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것들이 리액션 메커니즘.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브로드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반응 리액션이 일어날 때
한 개 스텝으로 반응이 갈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멀티 스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멀티 스텝이 좀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 그 일렉트론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새로운 본드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화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리액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고요. 이 케미컬 리액션이라 하면 본드가 끊어지는 본드 브레이킹, 그리고 본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본드 메이킹, 이 두 가지 형태가 메커니즘 안에 같이 포함이 되겠죠. 어떤 본드가 끊어져서 새롭게 어떤 본드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리액션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리액션 메커니즘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크게 본드가 막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끊어질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시미트릭, 두 번째는 언시미트릭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시미트릭한 본드 클리버지라 하면 여기 나왔네, 첫 번째 이러한 그림이 되겠어요. A와 B가 하나의 싱글 본드, 커벌런트 본드를 하고 있는데, 이 커벌런트 본드가 끊어졌을 때 쉐어링을 하고 있는 두 개 한 쌍의 일렉트론, 색깔이 좀 다르게 표기됐네요. 빨간색은 A라는 애톰으로, 파란색은 B라는 애톰으로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이죠. 이때 A와 B는 레디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좋게 하나씩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미트릭한 그런 본드 브레이킹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대부분이 언시미트릭한 폴라 리액션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미트릭하지가 않고 언시미트릭한 경우는 A와 B의 싱글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 경우는 B 애텀 쪽으로 쉐어링을 하고 있는 한 쌍의 일렉트론이 다 B 쪽으로 다 가버렸네요. 따라서 한 쌍의 일렉트론이 B에 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본래 B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기의 일렉트론이었고, 이 나머지 하나는 A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일렉트론 하나였는데, 이게 모두 B로 가버렸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것이죠. 반면에 A는 한 개 일렉트론이 본래 자기 것이었지만 B로 뺏겼기 때문에 A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싱글 본드가 끊어져서 만들어지는 A 플러스 A 캐타이온, 그리고 B 애나이온인 경우는 일렉트론이 B로만 갔기 때문에 언시미트릭한 그런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난 것이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레디칼이 아니고 폴라 리액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게닉 리액션은 폴라 리액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본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동일해요. 시미트릭한 본드 메이킹은 레디칼 두 개가 하나의 본드를 만드는 레디칼 반응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타이온과 애나이온이 본드를 만들게 되면 언시미트릭한 본드 메이킹, 폴라 리액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표시를 할 때 일렉트론이 한 쌍이 가는 방향을 이 끝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헤드를, 이게 한 쌍의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방향이고요. 여기 있는 애텀으로부터 이쪽 애텀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드가 반으로 표시된 경우는 일렉트론 하나, 즉 레디칼, PC 훅인 경우는 레디칼의 이동 방향인데, 우리는 대부분 한 쌍의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언시미트릭한 폴라 리액션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레디칼 리액션은 시미트릭한 본드 브레이킹 혹은 본드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반응을 레디칼 리액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따라서 레디칼은 뉴트럴 한 것이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왜냐하면 홀수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본래 그 애텀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일렉트론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것이죠.
폴라 리액션이라 하면 언시미트릭한 본드 브레이킹 혹은 본드 메이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기화학에서는 대부분 폴라 리액션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레디칼 리액션에 대해서 먼저 일반학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한 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나와 있듯이 오게닉 리액션에서는 주로 폴라 리액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폴라 리액션과 비교를 했을 때 레디칼 리액션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레디칼이 반응을 할 때 역시 폴라 리액션도 그렇지만 애톰의 옥텟 룰을 만족을 하는 그런 반응으로 진행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레디칼이 있고 리에이전트가 되는 것이죠. A와 B로부터 새로운 레디칼, A 레디칼, B 레디칼이 만들어지면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레디칼과 A라는 레디칼이 합쳐서 새로운 코벌런트를 만들고, 이 경우는 이제 서브티션 프로덕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다음 챕터 6에서 후반부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레디칼 리액션은 뭐 세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미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고, 그 전에 첫 번째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크로로인 경우에 CL2로부터 두 개의 크로로 레디칼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때 이니시에이터가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빛을 우리가 조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크로로 레디칼이 메탄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하이드로젠 레디칼과 만나서 HCl이라는 새로운 몰레큘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메탄의 레디칼이 프로퍼게이션 단계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두 개의 크로로 레디칼과 그 중에 하나의 레디칼과 만나게 되면 크로로메탄이라는 새로운 몰레큘을 만들고, 크로로 레디칼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A와 B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레디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 단계를 프로퍼게이션 단계라고 하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최종적으로 안정한 코벌런트 본드를 가지고 있는 몰레큘을 만들어야지 반응이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터미네이션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나머지 레디칼들이 반응을 통해서 안정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로 레디칼 두 개는 크로린이 되는 것이고, 크로로 레디칼과 메칠 레디칼은 크로로메탄이 되는 것이고, 두 개의 메칠 레디칼은 에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터미네이션 스텝을 통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전체 레디칼 반응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레디칼 리액션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우리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에서 중요한 폴라 리액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 몰레큘은 그 전체적인 차지보다는 국부적으로 언시미트릭한 그런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갖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본드가 펑셔널 그룹이 중요하겠죠. 그 펑셔널 그룹의 폴라리티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폴라리티 하면 마이너스 차지라든지 즉 애나이온 혹은 플러스 차지, 케타이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델타 플러스 혹은 델타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뉴트럴 하지만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챕터 2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따라서 이런 본드 폴라리티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 펑셔널 그룹, 몰레큘 아래에 있는 그 펑셔널 그룹에 있는 본드가 폴라하다 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카본에서의 그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반응들인데, 그렇다면 카본이 이 폴라 한쪽에서 델타 플러스이냐 델타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폴라 리액션에서 카본의 역할이 완전히 반대가 되게 돼요. 하나는 카본이 델타 플러스가 되면 일렉트로파일러스 작용을 하는 것이, 즉 애시드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면 루이스 베이스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알카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 카본 애톰은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 즉 챕터 2에서 공부했던 카본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2.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보다 더 높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갖는 애톰들, 대표적인 것이 나이트로젠, 옥시전, 할로겐, 설퍼는 이 같은 2.5래요.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런 본들을 갖고 있는 펑셔널 그룹인 경우는 카본은 partially 플러스 델타 플러스를 띄는 것이죠.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카본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낮은 메탈과의 본드를 하고 있는 경우는 반대로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메탈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디움, 포테시움, 리튬,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그리고 그리니아드 리전트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런 메탈들과의 본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 카본은 루이스 베이스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다른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과 본딩을 하고 있는 카본은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에 루이스 애시드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테이블 6-1에서 2학기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펑셔널 그룹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왼쪽 걸 먼저 볼게요. 알코올은 카본에 OH가 붙어 있죠. OH 옥시전은 카본보다 일렉트로 네가티브 하기 때문에 이때 카본은 델타 플러스예요. 자,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케인인 경우는 좌우가 시미트릭한 그런 서브스티튜언트가 있다면 시미트릭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난폴라한 거죠. 그래서 파일렉트론을 갖고 있다는 루이스 베이스로서의 작용 외에는 폴라리티에 의한 반응성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킬 그룹에 할라이드가 붙어있는 경우, 플로로 브롬 아이오딘이 붙어있는 경우, 역시 할로겐은 특히 플로로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가장 높은 애텀이기 때문에 카본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것이요. 이때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카본과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동일한 2.5예요. 하지만 아이오딘이 델타 마이너스, 카본이 델타 플러스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애톰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아민유, 카본의 NH2, 나이트로젠이 본딩을 하고 있는 경우는 나이트로젠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카본보다 높기 때문에 카본은 델타 플러스, 나이트로젠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중간에 옥시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알킬이 있는 것이죠.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양쪽 카본은 델타 플러스. 설퍼가 있는 경우, 아이오딘과 같은 개념인데요. 설퍼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역시 카본과 동일한 2.5예요. 근데 설퍼가 델타 마이너스를 띄는 이유는 역시 설퍼의 애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커서 동일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임에도 불구하고 설퍼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카본에 아이오딘이 붙어 있는 경우와 동일한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나이트릴, 카본의 트리플 본드로 해서 나이트로젠이기 때문에 역시 나이트로젠은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예요. 그래서 옥시전이나 나이트로젠, 설퍼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카본은 공통적으로 이 카본은 델타 플러스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카본에 그 메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니아드 리전트, 알킬의 마그네슘 할라이드. 이렇게 되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이번엔 낮은 마그네슘 혹은 알킨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카본보다 낮기 때문에 이때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나이트릴부터 알코올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여기 있는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 알킬 리튬을 봤을 때 카본의
케미컬 프로퍼티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코올까지 카본은 루이스 애시드로 작용을 한, 즉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 알킬 리튬에서 카본은 반대로 루이스 베이스 혹은 뉴클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2학기 때 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카보닐 그룹인 경우는 카본과 옥시전이 더블 번드이고, 이때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죠. 왼쪽에 있는 이쪽류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카복실릭 애시드 역시 두 개의 알코올은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시드 할라이드 역시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설퍼가 있어도 동일해요. 에스터와 동일하게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과 설퍼는 델타 마이너스. 알데하이드, 이때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여기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낮기 때문에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에 의해서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에스터 역시 동일하게 사이오 에스터와 동일하게 옥시전과 양쪽의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 키톤, 카본은 상관이 없고요. 옥시전 때문에 이 카보닐 그룹이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카보닐 그룹인 경우 이 카본의 공통점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낮은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뉴클레오파일이 아니고 일렉트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메탈과 본딩을 하고 있는 요런 카본류만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 있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카본은 델타 플러스입니다 하는 게 이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폴라라이저빌리티를 개념을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전체 몰레큘 안에서 폴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경량성, 그 애텀의 경량성을 보여주는 게 폴라라이저빌리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애텀 사이즈가 크면 폴라라이저블, 폴라라이저블하고, 반대로 애텀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레서 폴라라이저블한 특성을 갖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애텀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는 밖에 있는 일렉트론이 뉴클레어 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훨씬 더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은 애텀인 경우는 뉴클레어로 밖에 있는 일렉트론이 뉴클레어에 가깝기 때문에 뉴클레어가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크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일렉트론이 폴라라이저블 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설퍼와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 여기 옥시전보다 설퍼가 애텀 사이즈가 커요. 따라서 카보닐이나 알코올류보다는 사이올이 폴라라이저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중에 프로로보다는 아이오딘의 애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카본의 프로로가 있는 것보다 카본의 아이오딘이 있는 것이 훨씬 폴라라이저블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퍼와 아이오딘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카본과 동일하게 2.5예요. 하지만 동일한 2.5, 2.5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갖지만 설퍼와 아이오딘이 델타 마이너스를 떼는 이유는 바로 이 설퍼와 아이오딘이 폴라라이저빌리티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본을 중심으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연동을 해서 뉴클레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뉴클레오파일이라 하면 뉴클레어를 좋아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즉 일렉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일렉트론이 많은 그런 스페시스가 뉴클레오파일이에요. 루이스 베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를 도네이팅하는 특성이 당연히 강하겠죠. 즉
루이스 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 개념으로 보면 일렉트로파일인데요. 일렉트로파일은 일렉트론 그 페어를 뉴클레오 파일로부터 받아들인 억셉팅을 하는 그런 루이스 애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과 일렉트로 파일은 앞으로 그 2학기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터미널로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A와 B 두 개의 애톰이 만나서 AB라는 안정한 몰레큘을 만들 때 이때 일렉트론 한 쌍을 주는 도네이팅하는 B라는 그룹, 요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뉴클레오 파일이 되는 것이고, 즉 루이스 베이스인 것이죠. 반대로 한 쌍의 일렉트론을 뉴클레오 파일로부터 억셉팅을 하는 A 플러스라는 그룹은 일렉트로 파일이 되는 것이죠. 요 일렉트로 파일은 루이스 애시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뉴클레오 파일이 있는데요. 일단 뉴클레오 파일이라 하면 일렉트론이 리치 많은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유출을 하면서 뉴클레오 파일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그 애톰 자체가 N아이온인 경우 있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경우. 유출을 하면서 뉴클레오 파일인 경우, 나이트로젠, 옥시전 빠져 있지만 설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헤테로 애톰이 대표적인 것이죠. 나이트로젠은 한 쌍의 론페 일렉트론, 옥시전과 설퍼는 두 쌍의 론페 일렉트론. 물론 할로겐도 있어요. 할로겐도 보면 그 뉴클레오 파일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일렉트로 파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 애톰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N아이온인 경우는 좀 더 스트롱한 그런 뉴클레오 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 파일인 경우는 역시 뉴트럴 하지만 델타 플러스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렉트로 파일이 되는 카본일의 카본. 역시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 이때 카본은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브로모의 카본이 있기 때문에 이 카본은 델타 플러스인 것이죠. 따라서 이 카본은 일렉트로 파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아예 그 캐타이온을 띠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은 더 스트롱한 일렉트로 파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루이스 애시드를 공부를 했듯이 체외각 오비탈이 비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BF3 같은 경우는 여기 오비탈이 다 비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뉴클레오 파일이 한 쌍의 일렉트론을 쉽게 줄 수가 있고, 이 BF3는 비어져 있는 이 체외각 오비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 파일로서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BF3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일렉트로 파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6의 파트 1을 공부를 하고, 파트 2에서 이제 리액션의 샘플을 가지고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